자, 우리 일단은 3월 관련해서 총평 간단하게만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이랑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3월 시험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은, 이제 4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11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이제 20, 21, 22번, 요거를 좀 간단하게 보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11번, 할 말이 없죠. 그치? 11번을 틀렸다라고 하면은, RPM 푸세요. 알았죠? RPM 센 있잖아. 그치? 시중 유형사 하나 사. 그치? 13,500원 정도에. 알았지? 13,500원으로 11번의 문제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어. 그치? 이거는 설명할 가치가 없다. 그치? 자, 12번. 이거는 눈만 있으면 풀 수 있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들 영어 빈칸 추론도 잘하잖아. 그치? 영어 빈칸 추론보다 진짜 훨씬 쉽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 영어 빈칸 추론은 위아래 패러프레이징 된 거, 이거 문장 잘 해석해서 추론해야 되지만, 얘는 그냥 대놓고 풀어주고 있는 거 네모칸 채우는 건데, 그치? 얘도 설명할 가치가 없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라고 하는데, 13번 제가 맨날 수업 때 강조하는 거 있죠. 그쵸? 3차함수 세실근 합은 항상 뭐 한다? 유지된다. 그것만 쓰더라도 그냥 Q좌표 바로 암산으로 2 나오시죠? 그쵸? 그럼 접선 바로 세워가지고 그냥 X축, Y축과의 넓이. 초등학교 문제인 줄 알았어. 그치? 얘도 설명할 가치가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그나마 이제 수원 문제 중에서는 그나마 추론할 문제로서 좀 괜찮았다라고 싶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세근합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대칭성이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그래프에서 교점이 이미 2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미 두 근의 합이 파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 4분의 3 파이라는 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지역 이후는 파이 이후 지역이라서 4분의 3 파이 근이 만들어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교점 무조건 하나 발생해야 되니까 여기 긋거나 여기 그어야 된다. 바로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14번도 추론치고는 너무 시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인데 자, 우리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론이 어렵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A2반 정도라면은 우리 도함수의 넓이가 원함수의 함수값 차다. 원함수의 함수값 차.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미정계수를 빠르게 해결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표현 당연히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차함수의 비율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5번 문제랑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가 뭐냐면은 21번이에요.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도함수의 넓이가 원함수의 함수값 차다라는 그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정적분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21번 문제도 자동으로 그냥 풀리기 때문에 15번과 21번은 그냥 아예 똑같은 문제다라고 인식을 해주셔도 괜찮다. 하나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일 뿐이고 하나는 그냥 그냥 이렇게 구간별 정의함수인 거고, 그쵸? 그래서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 나 20번 틀린 사람 진짜 이해를 못해. 해보면 되잖아. 나열해. 그치? 해. 자, 됐죠? 해. 그쵸?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는 개념적으로 설명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보면서 규칙을 확인하는 거잖아. 나도 처음에 그 문제를 봤을 때 걔가 무슨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나도 몰라. 그치? 그러니까 해보면서 합을 유추하다 보면은 분명히 5개마다 0 된다는 거 확인하셨을 거고, 그럼 앞에 4개 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합이 20초가 30 미만인 거 체크해 주시면 답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무조건 해보면서 체크하시는 거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22번은, 이건 정말 너무 내신스러워서, 저희 촬영하는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 괜찮대요. 자,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내신스러워서 나 이거는 진짜 이거 수능에 나올까 모르겠어.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올까? 수능에서 이렇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대신 요거 조금 틀린 친구들은 유의를 해줄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5분의 1K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 2분의 1k제곱이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 2분의 1k제곱이지. 그 2분의 1k제곱이라는 그 친구를 보고 얘를 상수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친구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저 문제에서 변수는 뭐고 상수는 뭔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기억해줘야 돼. 너네 대학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너네 고등학교 공부하는 사람이거든? 너네 다변수 관련한 방정식이나 어떤 미분 이런 거 못해요.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조금 할 수는 있어도 그래봤자 이변수 이상의 어떤 미분이라든지 방정식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특히 공통 과목에서는 변수는 하나야. 내 말이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풀고 있는 그 22번 문제에서 변수는 뭐고 상수는 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x는 t라는 친구에 대해서 저식이 만족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쟤는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t가 변수인 거고 k는 그냥 고정된 숫자인데 그 k를 내가 몰라서 잘 무슨 값인지 모를 뿐 얘는 고정된 숫자야 라고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변수랑 상수를 구분하는 거에서 약했다라고 하면은 22번 문제를 좀 접근을 잘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 요거까지만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좀 총평은 마쳤고, 이제 커트라인은 뭐 수학 같은 경우에 뭐 81점에서 뭐 83점까지 이제 보는 그 사이트들도 있는데, 쌤 생각에는 수능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대형 사고예요. 진짜 대형 사고고 90점 이상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컷이 90점에서 미적분은 제가 보기에 96까지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마시고 훨씬 더 다양한 문제랑 어려운 문제들 다 공부를 해보면서 산모에서 내가 각각의 이런 그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러지? 포인트들 놓친 게 있다면 그 부분들은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5번 문제 하나랑 그다음에 21번 문제 하나 같이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번 문제 봤는데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두 상수 a, b에 대해서 gx라는 함수가 구간별로 끊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ax 제곱이라는 함수 4분의 1 fx 마이너스 bx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x가 0보다 작은 지역에서 그려지고 얘는 x가 0보다 큰 지역에서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밑줄 쳐야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파악합니까? 첫 번째. 뭐부터 파악해? 연속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치, 미분 가능성. 이거 파악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연속이랑 미분 가능성 바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0 집어넣고 0 집어넣었을 때 서로 쌤쌤 돼야 되는 거 맞죠? 0 넣어주면 여기는 0이고요. 여기 0 넣어주면은 4분의 1 F0 값 되시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F0이라는 친구는 0이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자, 미분 가능성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미분 가능성 체크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F0 값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우리 미분에서 0 집어넣어주시면 4분의 1 F'0 값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F0 값이 0이니까 F'0 값도 뭐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3차함수식 하나를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0에서 함수값도 0, 즉 상수항 0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 1차항의 개수도 뭐? 0, 이 소리니까 2차랑 3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3차 함수다. 이 소리인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뭐 kx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gx라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아. 요거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kx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이 친구는 4분의 1 x 4제곱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우리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은 4분의 1k 마이너스 bx제곱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가본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본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었었냐면은 g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7이라는 상수함수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이 소리죠.
즉 나는 gx를 그릴 거고 마이너스 27이라는 상수함수 그었을 때 반드시 교점 2개 발생해야 된다. 이거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번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가 마이너스 27인 그 x 좌표들이 어디에 속해야 된대요? 이걸 만족하는 x 좌표들이 어디에 속해야 된대? 그치, g' 친구가 0인 지역 안에 속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럼 그건 무슨 말이야? gx가 마이너스 27이라는 지점과 만나는 그 모든 x 좌표는 미분계수가 뭐다? 0이다 이 소리입니다. 접하면서 만나줘야 돼 이 소리잖아.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만 세팅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우리 x축, y축 그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야? 마이너스 27이라는 상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7이라는 상수함수 하나 그려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기 쉬운 함수부터 봅시다. 자,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차이니까 개형이 조금 더 많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부터 그리는 게 당연히 상식 아닐까? 그쵸? 자, 그러면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상태이니까 0에서 당연히 뭐 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접하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3차 친구는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0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뚫었을 수도 있고요. 제 말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뚫은 다음에 0에서 접하는 이런 그림일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나, 맞아? 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7과 일단은 전혀 안 만났어요.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7과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돼줘야 돼요? 2개가 돼줘야 되니까 이 4차라는 친구가 이 마이너스 27과 교점 2개 만들어줘야 돼. 맞아? 그런데 심지어 그 교점 지역에서 미분계수가 뭐가 돼줘야 돼? 0이 돼줘야 되지. 그러면은 4차 함수는 마이너스 27이라는 지역과 정확하게 두 점에서 만나면서 접하면서 만나줘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 이 4차는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예요. 그 다음 하나 더 알고 있어.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해요? 0에서 접하고 있는 걸 알아요. 자, 됐죠? 이미 0에서 접했어요. 이미 0에서 미분계수 0인 지역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미분계수가 0이면서 마이너스 27이라는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런 4차 함수 있어? 여기 마이너스 27에서 두 점에서 만나면서 미분계수가 무조건 0이 돼줘야 되니까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면 0에서 다시 접할 수가 있냐고. 못 접하잖아. 내 말 이해돼? 그치? 이미 여기서 접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7이라는 친구랑 두 점에서 접하려면, 그러면서도 함수값이 같으려면 극점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극점의 함수값이 똑같아지게 되면은 여기서 내려가는 이런 4차가 그려지니까 0에서 다시 못 도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4차를 그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만족을 못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3차 함수를 1번 같이 그렸을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전혀 만족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되지? 그치?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워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0에서 접했다가 이렇게 극소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얘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7과 이 극소값이 같았을 수도 있고 달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같았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달랐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얘들아, 달랐으면 사실 볼 필요가 없어. 왜? 달랐으면 여기서 교점이 안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또 교점 몇 개 만들어줘야 돼. 2개 만들어줘야 되지. 그럼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은 소리잖아. 그치?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면서 지금 미분계수 0이려면 접해야 되는데 여기 두 번에서 접해주면 0에서 못 접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27과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여기에서 4차 그래프를 그릴 때 마이너스 27과 딱 한 점에서 만나면서 접하면서 만나게 그림 그려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미 여기 0에서 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한 점에서 접하면서 4차가 더 이상 마이너스 27과 안 만나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접하면서 뚫어줘야죠. 봐봐, 접하면서 만약에 튕겼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4차 개형상 또 한 번 내려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또 한 번 내려가는 순간 미분계수가 0이지 않은 지역에서 마이너스 27이라는 교점이 생겨버리잖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개형이 딱 요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자명하게 나오죠. 이것도 솔직히 모든 케이스를 제가 다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솔직히 이 정도는 약간 동물적 직관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 3차 친구 한번 봅시다. 자, 요 3차 친구는 지금 극대 지역과 극소 지역의 함수값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27만큼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극대와 극소의 함수값 차는 도함수의 뭐와 똑같습니까? 넓이와 똑같은 거 맞죠? 원함수의 함수값 차는 도함수의 넓이랑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도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넓이 공식 다들 알고 있죠? 자, 넓이 공식 바로 쓸게요. 6분의 최고차항 개수에다가 두근차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 맞지? 두근차의 세제곱 맞나요? 그 넓이 값이 얼마가 돼줘야 돼? 27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 하나 써주시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만 우리가 따져봅시다. 4차를 우리가, 여기 3차죠? 3차를 미분했으니까 우리 최고차항 개수는 4분의 3이라는 이차 함수일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다가는 우리가 뭐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4분의 3 이거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8분의 1이죠? 제 말 이해돼? 그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27 곱하기 8이 되니까 3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 돼서 두근차가 얼마가 돼버려요? 6이 돼버리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극소 지역이 6이고 극대 지역이 0이라는 소리니까 여기 지역이 얼마다? 6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비율 관계로 2대1 비율 관계 써주시면 되니까 여기 지역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제 말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x축과 0에서 한번 9에서 한번 만나줘야 되니까 이 친구의 값이 얼마가 돼줘야 돼? 마이너스 4분의 9가 돼줘야 4분의 1 x제곱으로 묶어냈을 때 x라는 인수와 x 빼기 9라는 인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되시겠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정보는 4분의 1k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분의 9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추측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4차 함수의 삼중근 지역과 그 다음에 극대 지역의 함수값 차가 얼마다? 27이다. 이거 하나 써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요거 지울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도함수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 지역은 몰라. 그래서 여기 지역은 어찌됐든 도함수로 보시면은 이렇게 접했던 지역이고 0에서 뭐한 지역이겠어? 뚫은 지역이니까 증가, 감소 이런 그림 그려지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가 얼마가 돼줘야 된다? 27이 돼줘야 된다. 이거 써주면 되는 거 맞죠? 그치? 여기 지역에서부터 여기 지역까지의 넓이가 증가량이죠. 맞나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3차 함수의 요 넓이 공식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3차 함수가 x축과 접하면서 뚫었을 때 거기 부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최고차 개수에다가 곱하기 두근차의 몇 제곱 해줘야 돼? 4제곱, 그치? 두근차의 4제곱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고차항 개수 파악을 해주시면은 이 친구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4인데 우리 항상 여기 최고차항 개수 쓸 땐 절대값 씌우죠? 넓이로 확인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1이 되실 거고요. 그게 이제 27이 돼주셔야 되니까 넘겨주시면 81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무언가의 4제곱이 81이 되려면 두근차는 3이 돼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0과 이 지역은 3만큼 차이가 나줘야 되니까 극소 지역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이제 극소래. 삼중근 지역이 마3이 돼줘야 된다라는 정보가 나오실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참수식을 작성하기는 조금 불편하니까 차라리 도함수식을 작성한 뒤 적분해가지고 4차 함수랑 개수 비교해주면 끝나지 않을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한 번씩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고차항계수 마4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3에서 2번 접했고요. x니까 전개해주면 마4 x 세제곱.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6x에다가 마사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4x 제곱. 그 다음에 9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6x겠죠? 됐죠? 그러면 요거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x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x 세제곱이니까 k 값은 8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x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18x 제곱 되실 테니까 a 값은 뭐가 되겠어요? 18 이렇게 되겠죠. 그럼 k 값이 8이니까 요 친구 2가 되겠죠? 그치? 그럼 b 값 얼마가 되겠어요? 4분의 17 이렇게 들어가나요? 자,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4분의 17이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a 값 18 요거 더해주시면 정답 나온다. 답은 4분의 89? 이렇게 나오나요? 4분의 89.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3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원함수의 함수값 차가 그 지역으로 둘러싸인 도함수의 넓이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정적분 개념을 모르시면 계산량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요 정도는 이제 기초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가 21번 문제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훨씬 쉽죠? 21번이. 지워도 될까요? 혹시 빨라요? 아니죠? 괜찮죠? 그래, 여러분들 뭐 맨날 인간 같은 거 들어봐. 너네 맨날 2배속으로 듣잖아. 그치? 나 그렇게 백이범 선생님이 말이 빠른 사람인 줄 몰랐는데 원속도로 들으니까 졸라 자, 스킵. 자, 엄청 엄청 느리시더라고요. 속도가. 그래서 백이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이 느리신 분이셨구나라는 거를 내가 그때 알았는데 엄청 빠르게 듣더라고. 그 백이범 선생님은 최소 2.5배속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하던데. 내 것도 느리지? 내 것도 한 2배속으로 듣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야? 내 건 2배속은 아니야? 민선 2배속으로 안 들어? 1배속으로 들어? 1.3? 더 빠르게 해도 되겠네. 자, 21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더 어이가 없어. 우리 이거 그 정적분 수업할 때 엄청 많이 봤죠? 이거 만약에 안 봤다라고 하면은 잔 거지. 수업 때. 그쵸? 잔 거야. 자, 내가 보니까 이 문제는 그냥 기출 문제가 하나 딱 정확하게 쟤랑 똑같은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훨씬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참계수가 1이고 f0 값은 0이다라고 하는데 3차함수 fx에 대해서 자, gx라는 친구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라는 친구에서 절대값 ft라는 친구 빼가지고 정적분한 함수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너네 뭐 합니까? 뭐해? 그냥 감상해? 빨리 얘기해줘. 뭐해? 그치, x에다가 0 넣어줘야 되죠? 위끝, 아래끝 똑같은 값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럼 G0 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줘야 돼? 그렇지, 미분해야죠. 자, 미분해주시면은 G'X라는 친구는 fx 마이너스 절대값 fx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해줄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절대값 짜증나니까 절대값 벗겨주는 게 좋잖아. 그치? 그러면 fx라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그대로 풀렸으니까 0으로 풀릴 거고요. fx라는 친구가 0보다 작아지면 뭐로 풀리겠어요? 2fx 이렇게 풀리겠죠. 됐지? 즉 fx가 양수 지역에서 g'은 0이라는 상수함수로 도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fx라는 친구가 음수 지역에서는 그 친구에다가 2배 처리해라 이 소리잖아.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가번 조건 볼게요. 진짜 가번 조건 보자마자 한숨이 나왔어. 대놓고 준 겁니다. 뭐라고 줬냐면 x가 k 이상인 모든 x에 대해서 즉 k 이후 지역을 내가 싹 다 관찰했을 때 이 소리죠. 그랬을 때 G'X라는 친구가 0이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그 k는 최소값이 뭐다? 2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제 말 이해됐죠? 즉, 이 이후 지역에서는 절대로 f가
음수인 지역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죠. G'이 0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F가 0 이상이어야지 0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이후 지역을 관찰했을 때는 절대 F는 음수인 부분이 나와서는 안 돼, 이 소리야. 그럼 이 이후 지역으로는 무조건 F는 계속 X축 윗공간에서 그려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인 2라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함수값이 뭐가 돼줘야 돼? 0이 돼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2보다 만약에 살짝 작은 지역에서 이미 0 찍혔다면 최소값 K가 2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F2 값은 0이 돼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F0이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3차함수 fx는 일단 0과 2에서 x축과 만나요.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후 지역에서 무조건 x축보다 위에서 그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3차는 x축과 최대 3점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능한 게 그 한근이 0보다도 작았을 때, 즉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 이거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됩니까? 0에서 중근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0에서 중근 가지면 됩니까? 0에서 중근 가지면 될까요? 안 되지. 왜 안 돼? 왜 안 될까요, 이거? 빨리 대답해줘. 왜 안 돼? 그치. G'X가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K가 2부터래. 그런데 지금 이건 맞구나. 아, 이거 아니죠? 잠깐만. 죄송해요. 그치? 이 친구는 맞죠? 그쵸? 이 친구는 맞죠? 죄송해요. 제가 2에서 중근 가지는 거 하나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얘는 맞아요. 죄송.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라는 지역 이상에서부터는 F라는 친구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최소값이 2인 게 맞죠? 그쵸? 0에선 중근 가지는 거 맞고요. 그 다음 세 번째, 0과 2의 사이에서 A가 있는 경우 요런 그림 가능하죠? 그쵸? 그럼 이것도 이 이후 지역에서 이제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니까 여기 읽으면 안 돼. 여기는 0 이후 지역에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지 않잖아. 여기 부분 음수인 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0이면 안 돼. 여기 2인 것부터 읽어주는 게 맞는 거야. 얘도 괜찮은 거고 얘가 안 되는 거죠. 0, 2. 그치? 이건 왜? 0 이후 지역에서부터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최소값을 2라고 읽으면 안 되겠지. 0이라고 읽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케이스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나분 조건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분 조건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G'2 값이, G2 값인가요? 자, G2 값이 얼마래요? G2 값이 마이너스 8이래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알았다. 자, 그럼 여러분들 너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G형 값이 0이야. 그러면 G라는 함수의 함수값 차를 알고 있죠. 0과 2라는 지역에서의 함수값 차를 알고 있지. 근데 G라는 함수의 함수값 차는 누가 만들어준다고? 보함수의 넓이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보함수 지역에서의 0부터 2까지 지역에서의 넓이가 뭐가 돼줘야 돼? 8이 돼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도함수 분석합시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 어떻게 그려주면 돼? 음수 지역은 F랑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2배 처리했지만 뭐 F랑 그림 모양은 똑같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주면 되겠고. 맞죠? 뭐 2배 키워야 되니까 좀 더 가파르게 그리긴 해야 되지만 귀찮아서 안 그릴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림 어떻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냥 요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우리는 0과 2 지역에서의 함수값 차가 8이니까 0부터 2까지 지역에서의 이 넓이가 8인 것을 찾아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가 넓이가 8인지 분석할 거고 여기가 넓이가 8인지만 분석하면 끝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일단 특이한 이 친구부터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아까 전에 넓이 공식 썼었잖아. 바로 써볼게. 12분의 자, 최고차 한계수 얼마예요? 최고차 한계수 1이죠?
그쵸? 1이라는 친구 딱 써주시고 곱하기 두근차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써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 도함수는 2배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는 개수 빼먹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게 8인지를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 친구 지금 값이 8입니까? 아니죠. 8보다도 훨씬 어떻습니까? 작죠? 제 말이 이해돼? 즉, 여기 면적은 8보다도 훨씬 작기 때문에 일단 2개형 안 되는 거고. 이해돼? 그럼 2개형이 안 되면 사실 2개형도 될까요? 안 되죠. 0과 2의 사이에서 A가 걸쳐있기 때문에 여기 면적은 훨씬 가로축의 길이가 여기보다 더 짧아서 넓이가 더 작게 나와요. 제 말이 이해돼? 이건 볼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얘입니다. 이해돼? A가 멀면 멀수록 그림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갔다가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폭은 2로 똑같아도 이 내려가는 폭 자체가 굉장히 커져요. 이 그림에 비해.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답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A 값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3차함수 넓이에서 우리 X축과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의 넓이 구하는 넓이 공식 알고 계세요? 자, 이것도 혹시 모른다면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12분의 최고차항 개수 써주시고 자, 제가 구하고 싶은 지역의 두근차를 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지 않은 지역의 두근 차이를 M이라고 할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지역의 두근 차 L이라는 친구를 세제곱 해주시고 L 먼저 더해준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지 않은 지역의 두근 차에 2배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 지역 넓이 구하는 넓이 공식이에요. 혹시 몰랐다면 꼭 적어주세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넓이 바로 공식 써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 12분의 최고차항 개수는 1이고요. 자, 그 다음 곱하기 내가 구하고 싶은 지역의 두근차는 2입니다. 2의 세제곱 써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지역의 두근차 2 먼저 하나 써주시고 내가 구하고 싶지 않은 지역의 두근차 마이너스 A죠. 그래서 마이너스 A의 2배 써주시고 그 다음 이 친구는 도함수가 2배 처리돼 있으니까 곱하기 2 빼먹지 마세요. 자, 그게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4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가 되나요? 3분의 2? 그러면 이쪽 넘겨주시면 6이 되시겠네요. 6. 그러면 요 녀석의 값이 6이 되려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되겠네. 이런 결론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F라는 친구는 함수식이 어떻게 작성된다? F는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로 작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뭐 구해달라 그랬냐면 F 폭값 구해달라 했으니까 6, 4, 2, 48 이게 정답이겠지 뭐. 됐죠? 그래서 답은 48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15번이랑 21번 문제를 보시면은 어떤 게 좀 주요한 포인트였는지 알겠죠? 그쵸? 원함수의 함수값 차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걸 도함수의 넓이로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혹시 이 가장 중요한 도함수 넓이 공식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제가 선행반 때도 가끔 언급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뭐 다음 시간에도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거 그냥 진짜 유튜브 찾아봐도 졸라 많이 나오죠. 그치? 유튜브 찾아봐도 진짜 많이 나와. 2차 함수 넓이 공식. 그쵸? 요거 3중근 형태의 넓이 공식. 이건 20분의 그 공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3차 함수 넓이 공식. 이 정도는 알아두자. 그치? 이건 상식이야, 상식. 알았죠?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잘 정리해 주시면은 21번이랑 15번 뭐 크게 무리 없이 이제 끝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22번 문제는 뭐 당연히 이제 수원 선생님께서 설명은 해 주실 것 같기는 한데 수원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도 잘 들어보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2분의 1 K제곱을 절대로 변수로 보시면 안 돼요. 지수함수처럼 보시면 안 돼요. 상수로 보시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해됐지? 문제 잘 읽어보면은 fx랑 gx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a, b 사이의 거리가 5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밑줄 쳐. 실수 t의 개수가 2이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실근 개수가 2개고 이 소리지. 근데 실근의 이름을 뭐로 붙여놨어? t로. 이해됐어? 그럼 이건 t에 대한 방정식인 거야.
그치? 그럼 K는 뭐다? 상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상수함수와 이차함수의 교점 살펴보시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만 하면 뭐 3월 모평 해설은 다 한 것 같고, 여러분들 EBS 기출분석 문제인가요? 그거 한번 자료 살펴보시면은 15번이랑 21번 문제 잠깐만 살펴볼게요. 15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25번에 위치하고 있는데, 25번 문제는 당연히 잘 풀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27번이나 28번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7번, 28번 정도도 한번 풀어보는 게 좋다. 미분 가능성까지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함수 개형이 어떤 식으로 추론이 돼줘야 될까? 이거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제 33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얘는 좀 문제가 좀 그래, 너무 쉬워. 그래서 일단 33번과 좀 넓이 관점에서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34번이야. 그래서 34번 문제 한번 꼭 도전해보시고, 그리고 당연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극점, 뭐 아니면 어떤 함수값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35번 문제 같은 거 정도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5번까지 좀 잘 풀렸다 싶으시면 36번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36번은 제가 졸려가지고 어려움 6이라고 썼는데 매우 어려움 7이에요. 고쳐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면 기출 분석까지는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안 한 거 빨리 합시다. 수능 특강. 넘어갑시다. 마이크 드려야 되죠? 네. 말이 너무 빨라서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부끄럽죠? 몇 번 해야 되죠? 잠깐만. 뇌정지 왔어요. 자, 몇 번 해야 되냐? 17번? 17번? 27번. 27번 안 한다 그랬잖아. 그치? 아까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 그쵸. 34번. 27번은 얘들아, 27번 그냥 말로만 해도 되지. fx가 2에서 연속이면 되겠냐고. 27번. 너네가 대답해줘. fx가 2에서 연속이면 되겠어? 되겠어? 돼? 야, 훌륭하다. 그치? 훌륭해. 2에서 연속이면 돼? 안 되잖아. 2에서 연속이면 f가 이미 연속인데, 그럼 평행이동한 fx-1도 이미 연속인데, 그럼 두 친구 곱해주면 무조건 연속이지. 어떻게 불연속 나와? 그치? 그러니까 2에서 당연히 뭐겠어? 불연속이겠죠? 그치? 그러면 fx는 2에서 불연속일 거고, fx 빼기 1은 3에서 불연속이겠지. 그치? 그럼 2랑 3에서 연속성 따져봤을 때 한 군데는 멀쩡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쵸? 확인하시면 되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4번은 중요해. 어려워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중요해. 되게 좋은 문제예요. 얘 좀 잘 변형하면 훨씬 많이 어려운 문제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 또 3호도 대비할 때 3호는 종록고로 보잖아요. 그치? 종록고로 보는데 저 원망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랑 이제 문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치? 왜냐면 그럼 욕을 다 먹을 거 아니야 내가. 그치? 왜 그렇게 냈냐고. 다 낸 건 아니야. 알았죠? 46문항 다 낸 건 아니야. 알았지? 뭐 적당한 문제들을 몇 개 냈어요.
몇 개 내서 이제 4월 합평 문제 이제 있는데, 네. 비슷한 문제를 좀 잘 해서 힌트가 되나? 알았지? 잘 공부해. 무슨 뜻인지 이해됐지? 그런데 이제 또 몰라. 내가 사실 나이가 어리잖아. 그치?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도 있잖아. 이렇게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에게 리젝 당할 수도 있어. 지금 문제를 몇 개씩 이제 출품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출품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일단은 셀렉이 됐거든? 근데 이제 2차 이제 검토 과정에서 삭제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셀렉된 문제 중 하나가 저 지금 바로 하려고 하는 저 문제랑 비슷한 포인트가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잘 공부해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4월 뭐 종로 학평 문제들이 이제 저희가 막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산도 많이 어렵고 막 그런 평가를 받았어가지고 이제 막 4월 이번에 출제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수능 공부 좀 잘 했으면 잘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좀 내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3호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좀 잘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쌤은 기본적으로 좀 수특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좀 잘 짚은 변형 문제들을 좀 많이 냈으니까 혹시 제 문제가 이제 셀렉 됐다라고 하면 수능 문제 잘 풀어봤으면, 수능 특강 잘 풀어보고 수업 잘 들었으면 제가 낸 문제 다 맞추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차적인 그 핵심 그 주제 중 하나가 34번이어서 34번은 좀 잘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은 좀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얘는 이제 어렵지는 않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뭐 집합 A가 있고요. 마3, 마2, 마1, 1, 2, 3 이렇게 있고 A, B, C가 있고, 자, fx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fx가 두 가지의 형태의 함수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ax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이제 b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c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우리 문제에서 fx분의 1이라는 친구가 자, 밑줄 쳐야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분수함수 자체 하나 딱 제시해놨어. fx분의 1이라고. 그러면 저 친구가 연속이려면 당연히 뭐를 먼저 만족해야 돼? 아까 개념 때 했잖아. fx분의 1 자체가 그냥 연속이어야 돼. 그럼 뭐를 만족해야 돼? fx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 그쵸? 그리고 분자가 1로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분모가 갑자기 값이 달라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0에서 f가 이미 연속이어야 그 녀석의 역수도 연속이겠어, 아니겠어? 연속이겠죠? 그치? 그래서 2번 fx라는 친구는 x는 0에서 당연히 연속함수가 돼줘야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되시죠? 당연히 딱 세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함수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0에서 연속성부터 여러분들이 체크해봐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0에서의 함수값이 1이니까 C값은 그냥 바로 뭐로 결정되는 거야? 1. 그쵸? 0에서 함수값이 똑같아져야 되니까 C값은 무조건 1로 딱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볼게요. 절대로 fx는 0이 돼선 안 된다는 소리니까 x축과 만나는 1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됐죠? 자, 그러면 ax 더하기 1부터 그립시다. y절편 1이에요. 그쵸? 그럼 a가 양수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a가 음수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 자, 눈만 있어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야. 자, 대답 못하면 선생님 동생 최근에 안과 개원했거든요. 그쵸? 선생님 무료 쿠폰 보내드릴게. 그치? 무료 쿠폰. 알았지? 지금 제 동생이 이제 안과 1년 개원이어서 지금 환자가 없다고 난리예요. 그치? 환자가 없어서 지금 무료 쿠폰이랑 뭐 DC 뭐 이런 거 지금 막 쿠폰 발행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누나니까 여러분들 공짜 쿠폰 나눠드릴게. 자, 빨리 대답해. 자, 공짜 쿠폰 받고 싶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알았죠? 공짜 쿠폰 받기 싫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자, 이거야. 아, 뭐야. 안과는 가고 싶다야?
이거야. 이거죠. 그치? 이렇게 되면 X축과 만날 거 아니야. 만나면 안 되는데.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그림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소리라서 A라는 친구는 당연히 무슨 수가 돼줘야 돼? 음수가 돼줘야죠. 그쵸? A는 음수가 돼줘야 된다라는 사실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음수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친구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B라는 친구. 이제 진짜 상식적으로 얘기해줘. 자, B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한 함수가 그려질 거고 B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그려지거든? 자, 위로 볼록하게 그려줘야 돼?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줘야 돼? 일단 아래로지? 그치? 위로 볼록하게 그려준다라고 하면 우리 미안하지만 중3을 다시 가시면 돼요. 아, 이런 말 하면 미안하긴 한데 상처받은 사람 없지? 그치? 중3 다시 가면 돼요. 선생님이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하이스쿨 대상자로 그 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미들스쿨에 해당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알았죠? 자, 그래서 위로 볼록하게 그려주면 무조건 X축 뚫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위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져서는 안 되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수로 그려줘야 된다? 양수로 그려줘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양수고 여기 음수니까 대칭축은 Y축의 오른쪽 지역에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얘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요 이차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까지만 같이 써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판별식 써보도록 할게요. 판별식은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죠. 자, 얘가 0보다 작다. C값이 1로 고정됐으니까. 그래서 A제곱은 이제 4B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A, B, C라는 친구가 다 서로 다른 원소예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C가 이미 1이 돼버렸기 때문에 B는 기껏해야 뭐 아니면 뭐밖에 될 수가 없어. 2 아니면 3밖에 될 수가 없는 거 맞죠? 자, 그러면 B가 2였을 때는 A제곱이 8보다 작다. 이거 풀어주면 되니까 음수 친구만 넣을 겁니다. 마 1, 마 2까지 가능하겠죠? 마 3 안 되실 거고. 자, A제곱이라는 친구가 12보다 작다. 이건 마 1, 마 2, 마 3 이렇게 가능하시겠죠? 됐죠? 그래서 순서상 개수 몇 개 된다? 5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답은 이제 5개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어렵긴 했어. 내가 만든 문제는. 알았죠? 단, 개형을 추측해야 되는 문제로 냈는데, 기본적으로 fx분의 1, 요게 연속이려면 f는 절대로 x축과 만나서는 안 된다. 알았죠? 그거 가지고 개형 잘 추론하는 거 한번 나중에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다 된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속 파트 무조건 다 끝내면서, 그 미분계수랑 도함수 파트를 들어가긴 할 건데 내 생각에는 얘 레벨 3까지는 다 못 나갈 것 같으니 미분계수 도함수는 레벨 2까지 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오늘 쇼츠 찍는다고 그치 2교시에 막 설명을 많이 해서 미안. 어쩔 수 없었어. 아, 맞다. 얘들아, 수학 상담 원하는 사람은 그 선생님 사이트에 오늘 저녁에 그 상담 그 스케줄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신청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신청해서 상담 원하는 사람은 이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이번 주 내내는 상담을 좀 받을 겁니다. 오케이, 가. 끝. 야, 어디 도대체? 왜? 아니, 뒤에 20일, 26일 안 올렸어. 좋았나 봐요, 진짜. 너 안 해봤지, 끝까지. 암산했지? 하고, 응. 뒤에 안한 것 같아. 26일 안 한 것 같아. 저 학교가 계산 실수. 심지어 어디까지 계산 실수했냐면요. 영어 듣기에서 계산 실수해가지고. 진짜? 야, 시험지 나중에 갖고 와봐. 네. 알았지? 아. 그거 주라. 응. 그 이 문제에서요. 응. 얘가 응. 이렇게 해서 근이 생기면 안 되는. 이거 그렇게 그려줄 수가 없지.